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법인으로 많이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법인으로 했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 효과가 첫 번째로 되고요. 두 번째는 경비 처리의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융자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법인이 만들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경비, 그 다음에 법인 설립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얘기인데,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했었을 때는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거고, 법인으로 했을 때는 법인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표에 나오듯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해서 195만원까지는 소득세 5%에 주민세 10% 해서 총 15%의 세율을 내고요. 만약에 900만원, 695만원부터 900만원까지의 소득이 있다면 23%에 10%에서 33%. 만약에 연수입이 4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율은 45%에서 소비세 10%에서 최대 55%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때 내가 이 맨션을 사면 내 소득세는 얼마 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이 소득세는 자기의 기본 수입에서 부동산 수입을 플러스한 게 이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회사에서 60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부동산 소득으로, 임대차 소득으로 내가 400만원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900만원까지는 695만원에서 900만원까지는 33%의 세금을 내지만 9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사이에 되는 거는 43%의 세금이 됩니다. 세율을 내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소득이 내가 만약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330만원의 소득을 얻었을 때 195만원까지는 15%의 소득 세율, 그 다음에 195만원부터 330만원까지는 20%의 세율을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그 공제액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만약 330만원의 소득이 있었을 때 195만원은 5%고 195만원부터 330만원까지 또 5%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총 20%를 곱해서 97,500엔을 빼면 그 5%를 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계산식을 보면 납입소득,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었을 경우 1,500만원 곱하기 43% 마이너스 43% 뒤에 153만 6천엔을 빼면 491만 4천엔이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될 돈이 됩니다. 요거는 그 공제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빼고 그거는 제외하고, 만약 공제가 있으면 여기서 세금을 더 뺄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계산했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율을 보면 다음 페이지 법인세율인데, 법인세율은 40% 미만일 경우는 25.89%, 4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는 27.57%, 8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33.8%의 법인세율을 냅니다. 그래서 계산을 보면 만약에 1,500만원의 법인이 소득이 있었을 때 400만원
곱하기 25.89% 플러스 400만원부터 800만원 사이가 또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 400만원 곱하기 27.57% 플러스 1500만원의 소득이라면 800만원 이사에서 1500까지가 700만원이기 때문에 700만원 하면 33.8% 요걸 합산해서 더하면 450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요 세금의 차이 때문에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특히 나는 이 부동산 요거밖에 안 해, 조그만 거밖에 안 해, 뭐 그 월 수입이 그 10만원이라서 1년 해봐야 120만원이다 그러면 개인으로 하면 세율은 15%가 되는 거고, 법인으로 했었을 때는 25.89%가 됩니다. 오히려 이 금액이 작으면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더 비싸지만 문제는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9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법인 세율이 더 싸지게 됩니다. 900만원을 넘어가면 33.8% 법인일 경우는, 그 다음에 개인일 경우는 43%가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했었을 때 좀 더 이제 확대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경비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인데, 우선 부동산 투자의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라든가 수선비, 그 다음에 대출 이자, 관리비, 손해보험료, 그 다음 공과금, 교통비, 소모품비, 접대교섭비, 신문도서비, 세무서, 세무사의 보수, 요게 이제 법인으로 그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법인데, 개인으로 하는 거와 법인으로 하는 거는 어떤 게 틀리냐면, 개인으로 하는 거라면 그 집에서 그 물건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비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교통비는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집에 수익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갔다 왔다 하면 그 비용은 교통비로 비용 청구가 되는 거고, 법인의 경우는 이 집뿐이 아니고 법인의 그 활동, 법인의 수익을 위해서 활동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었을 경우는 내가 그 집을, A라는 집을 위해서 들였던 비용을 하지만, 법인이었을 경우는 A뿐이 아니라 이 법인이 움직일 수 있는 비용까지 다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청구가 되다 보면 수익이 늘더라도 비용이 많이 빠지면 그 세율은 있더라도 세금 낼 수 있는 그 세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두 번째도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법인으로 들어가면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사장이라든가 직원들 있으니까 직원들 월급이 여기서 또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법인에서, 물론 부동산 업만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업이 다른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부동산 업만 했더라도, 부동산 업에서 연 뭐 한 500만원, 부동산 업에서 500만원, 연 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사무실 임대료, 그 다음에 사장 월급,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그 회사 운영 비용, 이걸 빼고 나머지에서 이제 법인세율을 내게 됩니다. 물론 간략하게 500으로 잡았지만, 물론 규모가 더 큰 사람은 뭐 몇 천만 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억 단위가 있을 수 있고, 우선 그러니까 이게 한 동으로 샀을 경우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조그맣게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 그렇게 해서 세금, 그 비용 경비 처리를 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출 면에서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개인으로 하게 되면 개인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략 이게 주택 론이 아니고 아파트 론, 그러니까 투자 론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으로는 4천 몇백만 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게 되면 내가 몇 개를 샀었을 때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했을 경우는 개인의 한도가 상관없이 그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살려는 물건의 내용을 보고 융자가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를 은행에서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할 때는 한도가 있고 법인으로 했을 때는 그 한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일본 사람이었을 경우는 많이 법인화를 하는 거를 개인으로보다 법인으로 하는 게 확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 사업 확대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 합니다. 뭐 그 외에 뭐 상속세 문제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간략하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포인트로 장점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단점은 뭐냐면 법인이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 법인세 7만엔은 내야 됩니다. 뭐 6만 9천 얼마가 될 수도 있지만 대략 7만엔. 이건 법인의 수입이 제로가 되더라도 법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7만엔은 최소한 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산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 세무사를 고용을 하는데 세무사한테 발생하는 비용, 결산 비용 같은 게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 비용,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0만엔의 그 투자 자금의 통장을 증명한다든가 아니면 뭐 몇 명 일본인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나는 그 고용이 필요 없다, 나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했었을 때는 뭐 법인이야 그냥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우선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주식회사라도 그 500만엔이 아니더라도 한 30만엔 정도 뭐 행정서사 비용하고 행정서사 비용하고 뭐 법인 설립까지 하면 대략 뭐 4, 50 정도 들 테고요. 그 다음에 좀 싼 한명회사라든가 이런 거만 한 2, 30만원 정도 들 테고, 그래서 법인을 또 어떤 회사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비자를 받으려면 이제 자본금이라든가 이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법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법인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영상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